내려온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크레맥입니다. 끼룩! 자, 오늘 이더리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이더리움 본격적인 변화가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참,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도 했었던 게 이더리움이었는데, 이더리움의 가격이 반등이 강하게 나오지 않았다가, 최근 들어서 이더리움만 본격적으로 비트코인과 다르게, 굉장히 강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오늘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은 1% 정도, 전일 대비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9% 정도가 상승을 했었고요.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이 움직임의 방향성, 전반적으로 너무너무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준비한 거는 제 이더리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포커스를 가져야 되고 앞으로 이더리움과 관련된 코인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께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랫동안 이 이더리움의 가스비와 네트워크 혼잡이라는 이 두 가지 키워드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의 킬러인 뭐 솔라나라든지 뭐 등등 여러 코인들을 좀 들이대면서 이더리움이 이제는 앞으로 나가지 못할 거고 이더리움은 이제 곧 완전히 그냥 나가 떨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가스비가 너무 비싸니까 뭐 보내기만 하면 느려. 그리고 가스비는 또 존나게 또 비싸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이더리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었는데 최근 들어서 된 큰 업그레이드를 했었고요. POW에서 POS 방식으로 스테이킹하는 방식으로 좀 바뀌면서 이더리움의 전면적으로 좀 다른 움직임을 좀 보여줬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글은 제가 직접 작성한 거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번 업그레이드의 이제 핵심은 프로 댕크 샤딩이라고 하는 기술인데 흔히 이제 블록 크기를 키운다라는 접근이 아니라 데이터 블록이라는 거를 통해서 이 새로운 저장 방식을 도입해서 확장성을 확보를 합니다.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레이어 2 번개 라운드라는 건데 첫 번째로는 이제 아비트럼 그리고 옵티미즘, 지크싱크 그리고 이제 멘트 같은 레이어 2 솔루션들인데 이 사용자 혜택 어떤 게 있나? 자, 일단은 거래 속도는 빨라졌습니다. 이더리움보다는 더 훨씬 더 빨라졌고 수수료는 눈에 띄게 낮아집니다. 실제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옵티미즘이라든지 뭐 아비트럼이라든지 이런 레이어 2 관련해서 이런 뭐 어디다가 뭐 송금을 하거나 뭐 어디다가 보내면은 수수료는 낮은데 거래 속도도 빨라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이제 이더리움보다는 이더리움 레이어 2의 코인들을 많이 활용을 하면서 에코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이제 생태계 변화가 또 일어납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 레이어 1에 처음에는 좀 느리고 뭐 메인 체인들은 어쩔 수 없이 울면서 계속 그랬었는데 이제 레이어 2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아니라 이제 공생 관계로 진화를 하면서 레이어 1 보안과 합의에 집중을 하고 레이어 2는 속도와 비용 절감을 담당하는 식으로 나오면서 이더리움의 생태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가지고 이더리움에 대한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던 것도 있었고요. 기술적인 부분도 굉장히 좀 충격적인 부분도 있었고 또 이더리움의 그 채굴 방식도 POS, 스테이킹 방식으로 바뀌면서 더욱더 이더리움을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수요층이 늘어나면서 가격대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죠. 자, 이로 인해 가지고 좀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알트코인 시장이 좀 안 좋아질 가능성도 높다. 왜냐? 레이어 2가 흡수하는 알트코인 기능을 보면은 많은 유틸리티형 알트코인들 제공하던 빠른 결제, 저렴한 수수료 기능들이 레이어 2 안으로 들어오면서 알트코인들의 시장이 좀 붕괴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었죠. 특히나 이제 대표적으로 솔라나라든지 아발란치 같은 특화형 레이어 1은 차별화 포인트를 더 날카롭게 다듬어야 하는 시점이 됐습니다. 왜? 이더리움 레이어 2가 거의 솔라나라든지 아발란치 이상의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레이어 2에 대한 종목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알트코인의 위기는 빠지는 건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이더리움의 레이어 2가 강해져도 직접 경쟁하지 않는 분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핀 그리고 AI 기반 토큰. AI 기반 토큰은 진짜 우리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AI 관련돼가지고 앞으로도 이제 자금들이 많이 쏠리고 있고 또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제 미국 나스닥에서도 AI 관련된 주식들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AI 기반의 토큰들도 많은 자금들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어트랙티브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또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게임 전용 블록체인 관련해서도 우리가 또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과열을 넘어서 이 장기 전망입니다. 어떤 알트코인은 레이어 2 시너지화 내면서 성장을 할 것이고 어떤 프로젝트는 경쟁력 약화로 사라질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제 결론은 앞으로 시장은 확장된 이더리움 생태계 속에서 누가 살아남을지 관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꼭 눈여겨보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이더리움은 무조건 장기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5,000불 이상은 충분히 넘어갈 가능성이 높고 10,000불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기능성과 그리고 전반적인 에코시스템의 이 수요층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잘 충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점 꼭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눈여겨볼 코인 칼데라를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칼데라를 많이 홀딩을 하고 계시고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인데 칼데라 코인이 최근 들어서 가격대가 반등이 강하게 나오지 못하면서 많은 분들이 좀 실망을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칼데라가 지금 1,432원 이 부분에서 지금 1차 저항 라인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구간을 돌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판단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지금 매수세가 강력하게 붙어 있고 지금 RSI 뭐 전반적으로 지금 다른 지표들 상으로도 저평가 구간에 도달해 있습니다. 12시간봉 기준으로 보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제 뭐
강세 패턴보다는 살짝 약세 패턴과 이제 횡보의 느낌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여기서 쌍바닥을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현재 부근 이제 1,450원 그리고 이제 1,300원 부근에서 상당히 많은 매물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매물대를 소화시키고 나서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칼데라 홀딩하시고 1,600원대까지 무조건 올라갑니다. 이거는 무조건 여러분들 믿으셔야 되고 왜 칼데라가 괜찮은 코인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좀 브리핑을 드리자면 일단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점은 바로 이겁니다. 시가총액이 상당히 작아요. 2,130억 원밖에 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이 칼데라 코인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시가총액이 1조 원 미만이라는 거. 그러면 즉 반등의 가능성도 상당히 없고 이 변동성의 가능성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칼데라는 지금 올라가지 않더라도 좀 올라가면 미친듯이 또 불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롤업 코인이고 메타 레이어 연결성이기 때문에 이 칼데라 개발자가 단 몇 번의 클릭만으로 자신만의 맞춤형 롤업도 가능하다라는 거, 기술력이 상당하다라는 걸 볼 수 있고 강력한 유틸리티와 온체인 거버넌스 기능이 있습니다. 또 메타 레이어 작동 수수료 가스로 쓰이면서 이제 스테이킹을 통한 네트워크 보안 참여 그리고 다우 기반의 온체인 거버넌스를 통한 프로토콜 개선, 예산 운영도 굉장히 강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칼데라에 상당히 많은 요즘 기업들의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칼데라가 가격 반등이 많이 나오지 않더라도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면 강한 반등이 곧 나올 거니까 그 점을 꼭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칼데라는 충분히 반등 가능성은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최소 못해도 1,500원, 2,000원대까지도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열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칼데라 꼭 눈여겨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리고 리플에 대해서 반등이 나온다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리플이 지금 한국에서 원화 거래량이 지금 폭증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 리플에 대해서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요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지금 SEC 소송 종료가 확정이 됐고 법적 리스크가 지금 해소가 됐다라는 거를 우리 기사로도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리플은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 유지하기로 합의를 했고 항소도 공식적으로 취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이 소식 이후에 리플만 11% 직후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기사는 이것도 굉장히 좀 신뢰도가 높은 기사인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01k 퇴직 계좌 내 암호화폐 포함을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XRP 팝이 좀 일어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크립토 랠리에서 지금 눈여겨보는 게 바로 리플입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투자는 반드시 할 거라고도 하고 있지만 사이드로 알트코인에 대한 이제 투자를 했을 때 어떤 게 조금 더 상승률이 높을까라는 거를 고민했을 때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리플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XRP에 대한 투자가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국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또 추가적으로 XRP, 리플에 대한 매수세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을 일단 제가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리플을 반드시 모아가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또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연준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 관련해가지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눈여겨볼 만한 거는 이더리움 그리고 뭐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좀 안 올라가니까 뭐 그냥 얘는 그냥 버려야지 하시는데 에이다도 갑자기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과 에이다, 이더리움 이 세 가지가 지금 해외에서는 주요 매수 종목으로 지금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도 꼭 우리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리플에 대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이 거래량이 이제 앞으로 압도적으로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 이제 사이클 자체만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패턴은 지금 삼각수렴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방 돌파를 했을 때 4달러 정도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는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꼭 리플을 이번에 절대 놓치지 마시고 4달러 이상까지 올라갔을 때 그때 매도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봉상으로는 MACD에서도 골든 크로스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완성은 되지 않았지만 상당히 높습니다. 골든 크로스의 가능성이.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무조건 눈여겨봐야 되고 이 패턴 자체도 무조건 상승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꼭 리플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관련해가지고 또 추가적인 질문들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저한테 다시 한번 댓글 남겨주시면 바로바로 또 차트 분석 그리고 뉴스 분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